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은 빨리 티가 나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얼굴이 아니에요. 옷도 아니고 머리 스타일도 아니에요. 한국말을 듣기 전부터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거의 7년 살았고 지금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정도로 빨리 알아봐요. 가끔은 저도 제가 왜 하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냥 딱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자기 행동을 혼자 결정하지 않거든요. 항상 주변 사람들은 같이 봐요. 누가 기다리는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거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는 너무 평범해서 안 보이는데 한국에 나오면은 오히려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식당에 갔는데 거의 다 호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가족이 두 팀이 있었어요. 한 가족은 이미 주문했는데 음식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직원에게 한 번 물어보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방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다른 한국인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 앞에 있는 한국인 가족을 계속 보는 거예요. 말을 섞은 것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탁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도 한국 사람인데 왜 아직 음식이 안 나왔지? 우리도 저렇게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저는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자기 음식도 아직 주문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옆 테이블의 상황을 보고 자기 결정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한국적인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보통 내가 메뉴를 보고 내가 여기서 먹고 싶으면 주문해요. 옆 테이블이 뭘 하는지 그냥 옆 테이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옆 사람의 상황을 자기 상황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저 사람이 오래 기다리면 나도 긴장하고 저 사람이 불편해 보이면 나도 행동을 조금 바뀌어요. 이 차이는 한국 안에서 잘 안 보여요. 외국에 나와야 갑자기 엄청 그게 보여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살 때는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됐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갈 때마다 누가 꼭 말해요. 헨리야, 다 챙겼어? 핸드폰 있어? 처음에 솔직히 조금 이상했어요. 내가 애도 아닌데 왜 내 물건을 확인하지? 심지어 엄청 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커피 마시고 나가는 사이인데 저한테 헨리 다 챙겼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내 문제 아닌가? 스웨덴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말을 그렇게 자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자기 물건 챙기고 문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명이 물 넣고 가는 순간 그 갑자기 단질이 돼요. 야 잠깐만, 얘 핸드폰을 두고 갔어. 아까 어디에 뒀지? 그러면 다 같이 다시 움직여요. 누가 전화를 걸고 누가 직원한테 물어보고 결국 다 같이 잡게 돼요. 그래서 아예 나가기 전에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헨리야, 다 챙겼어? 이 말이 그냥 물건 확인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상태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까지 괜찮아야 우리 이동이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한국 친구들이랑 있다가 헤어질 때도 똑같아요. 집 도착하면은 연락해.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왜 꼭 해야지 싶었어요. 성인이고 집 가는 길도 알고 각자 알아서 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헤어지는 건 몸만 떨어지는 순간이지 관계가 바로 끝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네가 집에 잘 들어갔다는 걸 확인해야 그날 만남이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밤에 집 도착해서 카톡 하나 보내요. 나 도착했어. 그러면은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들 한국 분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동은 너무 작아서 한국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다들 하니까요. 그런데 외국에 나오면은 갑자기 튀어요. 식당에서 음식이 한 명이 먼저 나설 때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틀었다가 한 번 멈춰요. 먹어도 돼? 먼저 먹을까? 그 순간 옆 사람 접시를 한 번 봐요. 뭐 누가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는데 혼자 거의 다 먹고 있으면은 괜히 눈치가 보여요. 반대로 호주에서는 음식이 먼저 나오면은 그냥 먹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내 음식이 나왔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상태를 관리하고 너는 네 상태를 관리한다는 쪽에 더 가까워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외모로 바로 티난다고 생각해요. 옷 입는 방식이나 뭐 머리 스타일 같은 걸 말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강한 건 행동이에요. 제가 한국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도 한국 사람 같다고 느끼는 순간은 보통 누군가가 자기보다 옆 사람을 먼저 확인할 때예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뒤를 한 번 더 본다든지 일행이 다 왔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든지 이런 작은 행동이 계속 쌓여요. 식탁에서도 그래요. 물을 타려다가 자기 컵만 채우지 않고 옆 사람 컵까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작아서 본인들은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말도 하고 싶어요. 이 장점은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엄청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쵸? 왜냐면 계속 남을 확인한다는 건 결국 계속 남의 반응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먼저 먹었나? 저 사람이 기분 나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붙기 시작하면은 배려가 어느 순간 눈치가 되고 눈치가 어느 순간 불안이 돼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 문화를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도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그 압박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봤어요. 사실 아무도 화 안 나는데 혼자 분위기를 읽느라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견을 분명한데도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배려인지 두려움인지 경계가 흐려져요. 서양식 개인주의가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에는 정말 변해요. 나 피곤해. 먼저 갈게. 나는 그건 싫어. 말을 하고 끝낼 수 있어요. 모두의 감정을 자기 어깨에 올려놓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흥미로운 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도 그 습관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누가 아직 음식이 못 받았는지 확인하고 일행이 뒤처지면은 속도를 늦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움직여요. 제가 그걸 볼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태어난 곳은 스웨덴이고 지금은 호주에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반가워요. 단순히 제가 한국을 좋아해서가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래 봐온 리듬이 모여서 그래요. 누가 뒤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그 리듬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방식으로 서로를 보고 있구나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행동이 이상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저도 따라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랑 카페에서 일어나면은 저도 모르게 다 챙겼어? 물어봐요. 밤에 헤어지면은 집 도착하면은 연락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식당에서 제 음식이 먼저 나오면은 상대 음식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보게 돼요. 한국에서 7년 살았더니 저한테 그 센스가 조금 생긴 거예요. 문화라는 게 이런 거라더라고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반복해서 살다 보면은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근데 이걸 무조건 아름다운 문화라고 보장하면은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선을 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챙기는 건 좋은데 상대 기분까지 전부 책임지려고 하면 망가져요. 기다려주는 건 좋은데 내가 계속 희생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면은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집 도착했는지 묻는 건 따뜻해요. 그런데 답장 하나 늦었다고 관계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또 너무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남을 보는 눈은 버리지 말고 남의 감정까지 전부 짊어지는 습관은 조금 내려놓는 것.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유롭다는 이유로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은 결국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요. 나는 배고프니까 먹고 나는 피곤하니까 갈 거야. 그거 엄청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변한 것과 따뜻한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움직일 때는 한 번 뒤를 보는 사람, 마지막 한 명 왔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들어요. 제가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볼 때는 멋있다고 느낀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은 행동이 모여서 그래요. 한국 안에서는 너무 흔해서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이 적은 곳에서 오래 살아보면은 그 무게가 보여요. 모두가 자기 일만 정확히 하고 사는 사회가 변해요. 그런데 가끔 엄청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감각 자체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눈을 자기 자신에게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남을 챙기는 만큼 나도 챙기고,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 걱정하는 만큼 내가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도 봐야 해요. 모두가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계속 참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가진 그 집단 감각은 버려야 할 중스러운 습관이 아니에요. 제대로 쓰면은 굉장히 능력이에요. 다만 배려와 두려움을 구분해야 해요. 배려는 옆 사람을 보는 거고, 두려움은 옆 사람 눈 때문에 나를 잊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얼굴보다 먼저 행동을 봐요.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 음식이 나오는데 옆 사람 접시를 먼저 보는 사람, 그 짧은 순간에 거의 다 보여요. 외국에서 한국인이 티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을 말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목 챙기기 전에 옆 사람 목이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 1초. 저는 그 1초가 한국 사람을 가장 한국 사람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